네, 안녕하십니까. 철도 차량 운전결제 3부로 찾아있는 기출로 쉽게 배우는 철도왕입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철도 차량 운전결제 3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다 응원합니다. 철도왕은. 오늘도 가벼운 명언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명언인데요. 원래는 영문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거는 같은 일을 꾸준하게 하는 걸 욕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어요. 나태함, 게으르고. 근데 이 사람의 꿈은 되게 높아. 그게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꿈이 크다면 이 과거의 행적을 지우고 열심히 하는 기존과는 뭔가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의 꿈, 원하는 목표, 그게 철도든지 아니면 철도가 아니든지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계의 제일 천재가. 그래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저는 철도왕 많이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해요.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잘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한번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번에 고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해봅시다. 철도왕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3부. 안녕하십니까. 기출로 쉽게 배우는 철도왕. 이제 철도 차량 운전 규칙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사진 자료 그리고 실무 얘기 가끔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상황들 얘기해서 100% 합격률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0%입니다. 열차 간의 안전 확보. 열차 간의 안전 확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문항대에서 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안전 확보를 하라는 건데 열차는 엄청 안전해요. 교통사고 날 일이 없거든요. 첫 번째가 폐색. 그때 1장 기억나시죠? 용어 정리. 그래서 여화열교 했었죠. 여화열교.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한 폐색에 의해서 안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제어 장치 ATC라고 하거든요. 혹은 ATS, ATP 이런 게 이제 제어 방법인데 ATC는 이 차 안에 자동차처럼 50, 60, 70 제한 속도가 떠요. 그래서 앞에 차가 있으면 이제 25로 확 속도를 줄여서 나중에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앞에 이제 2패색 앞에 있으면 시계 이거는 여러분들 똑딱똑딱 시계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거장대에서 지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구원열차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괜찮고 왜냐면은 그 구원열차는 애초에 붙이는 거잖아 열차를. 이것도 2부에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저기 뭐 강원도 정선 같은 데 가면은 어떻게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기관사 안 하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이.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얘가 잠깐 여기 피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호가 제대로 안 난다면 박치기라고 하거든요. 빡치기 하는 겁니다. 빡치기. 그럴 일은 근데 거의 없고요. 근데 재미를 위해서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정선 5트레인 기관사가 핸드폰을 봤다고 나와 있죠. 트레인 사고. 여기 나오죠? 빡치기.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었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고로 기관차는
이게 기관차인데 이 관광열차고 얘는 절대 안 부서져요. 절대 안 부서져요. 실무 얘기 끝.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세요. 1, 2, 3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장이 있으면 신호 현시하면 안 되는 거 상식. 그 다음에 운전업무 종사자, 그러니까 기관사 얘기하는 거죠. 기관사는 방어 조치. 나중에 이제 비상시 조치 나오는데 1종과 2종 방어 조치가 나와요. 1종이 더 안전한 거였나?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어 조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그래서 그걸 따라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 사고 나면 방어 조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폐색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1부에서 얘기했었죠. 그냥 이거 보시고 일일이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키 포인트들만 뽑아드리고요. 자, 폐색에 의할 때는 본선을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거장 내 본선은 폐색 구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냥 한번 읽어두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3본역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 여기 금정이었나? 금정역이라고 칩시다. 신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출발 신호기 있어요. 출발. 그래서 열차가 출발 신호기 보고 출발하면 회색 신호기, 회색 신호기, 회색 신호기, 장내 신호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색 앞에 만약에 차가 여기 있다. 그럼 얘가 빨간색이 되겠죠.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정거장내 본선 이때는 뭐 회색 구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회색 구간에 둘 이상의 열차를 운행할 수 없죠. 예외사항들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먼저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거 공구제죠. 공구제 항상 나오죠. 공구제 나왔고 그다음 보조기관차를 떼었을 경우 보조기관차는 예전에 일부 했을 때 첫 번째 거에 나왔죠. 그 동력차의 위치 그거에 보조기관차 나왔죠. 그 다음에 폐색 구간으로 열차를 유도하는 경우. 근데 이거는 일단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운전시 위치 동위 그 다음이 이렇게 제가 앞글자를 꼭 따라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일단 상식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한 폐색에 열차가 두 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차가 하나였을 때 두 개를 분리하면 그거는 두 개여도 괜찮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정차되어 있는 폐색 구간으로 다른 열차를 유도를 했을 때, 이거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한 열차 이미 있는데 잠깐 가져와야 돼가지고 유도를 했을 때 괜찮고, 뭐 서행했을 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36조의 2항과 3항. 그 회색 신호기의 정지에도 제한 속도, 그러니까 속도 너무 빨라. 근데 갑자기 정지 확 뜬 거야. 살짝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망도 보시고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는 서행 허용 표지 이게 다르네. 그러니까 이제 서행 허용 표지를 붙일 수도 있거든요. 서행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좀 넘어서 갈 수 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거. 일단 상대라고 외우세요. 상대. 상용폐색과 대용폐색. 그래서 상용폐색은 말 그대로 자주 쓰는 거. 글자 따세요. 자연 차통. 자연에서 차통. 차 배기통이 있습니다. 자동폐색, 연동폐색, 차는신호, 홍보폐색. 그 다음에 대용폐색은 대체적으로 좀 짧아요. 지도 통신식, 지령식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쓰는 거, 이건 대용에서 쓰는 거. 자동폐색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죠. 신호기. 그 다음에 연동폐색은 이것도 신호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내 신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자동차 앞에 차 있으면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통풍폐색은 그 강원도에 영상을 보면 되는데 그 유튜브에 엄청 많이 떠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기관차가 지나가다가 그 로데오 아세요? 로데오? 압구정 로데오 그리 말고 미국 로데오 경기처럼 이걸 싹 빼갑니다. 이 통폐색.
그 다음에 통신, 지도통신, 이건 전화나 그런 걸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지령식은 관제가 이제 대용으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안 될 때.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보겠고, 자연차 통호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지도, 통신식, 지도식 외우라고 했고요. 자, 먼저 자동 폐색. 폐색과 장내 출발은, 자, 폐색 구간에 열차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진행 신호를 현시할 것,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되나요? 폐색 구간에 열차가 있어요. 정지 신호가 아니라 진행 신호면 이제 뒤에서 박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방향으로 개통되지 아니했을 때는 정지 신호, 고장이 있을 때는 정지 신호, 단선 구간에서도 반대 방향은 아까 얘기했던 그 오트레인 꼴 안 나려면 정지 신호 현시돼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진행으로 바꿔서 자주 나오고요. 이따 이해는 다 하셨죠? 그 다음에 연동 폐색 같은 경우에도 폐색 구간 양 끝에 있는 각각의 신호소는 이게 딱 이게 되면 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음 없음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폐색 구간에 있을 때는 이거 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 한번 보시면 되고, 그냥 연동 폐색 비슷하다. 자동 폐색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연동 폐색은 여기 앞에 하나 더 있으면 연동 폐색. 그 다음에 연동, 자, 폐색 구간으로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이제 전방의 정거장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폐색 구간에 열차 있을 때는 승인이 안 되겠죠. 박으니까. 상식. 그리고 차내 신호.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는데. 자, 찾아봤는데 그나마 비슷한 신호가 여기 있어요. 여기 1분 분이신 것 같아요. 사람이 있고 이걸 확대한 거예요. 확대 보면 이렇게 차내 신호가 뜹니다. 신호 떴죠. 이게 이제 하나씩 감소해서 앞에 차 있을 때는 0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 운전이랑 되게 비슷한 거고, ATC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ATC. ATS는 저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차내 신호는 정지, 뭐 다른 열차 있거나 정상 상륙 방향이 다르거나 열차 제어 장치, 지상 장치 고장이 있거나 다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철도 아니신 분들은 이 4번이 궁금하겠죠. 아니 열차 제어 장치의 지상 장치가 뭐예요? 하실 텐데, 어 시험에 그러니까 중요한 이해에만 중요하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나가면서 차내 신호가 뜨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 70, 60 이해됐죠? 근데 앞에 차 있다고 갑자기 0이 떠요. 이 신호는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차가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있죠? 따따따따따따따따. 근데 여기 다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서 이거를 이제 취합하는 데가 지상장치예요.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코레일에서는 우동으로 배웠어요. 오른쪽이 동력차, 그러니까 지하철, 좌쪽이 기관차.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에 지상자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면 0으로 뜨는 겁니다. 앞에 점유하고 있다, 폐색 구간을. 그래서 지상장치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이해고 암기 남깁니다. 그리고 통표 폐색 방식, 이것도 영상을 하나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눌러볼게요. 하나, 또, 봐. 이게 통표입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내가 뭘 봤지? 이게 뭐야?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통행증. 그래서 신호소에는 통표 폐쇄 장치. 그래서 거기 아니면 못 꺼내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만 넣는 거죠. 만약에 두 개를 꺼내봐. 그러면은 통표 있다고 다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만 통표 있어. 통표 없으면 못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돌려 통표 있어봐. 그럼 둘 다 지나가다가 부딪히겠지.
그래서 인적 구간은 모양을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됐죠? 상식. 저는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1, 2부에서도 이제 유명한 철도 강사분들을 좀 디스를 했는데 이런 걸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좀 약간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좀 티가 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심한가? 통표 폐쇄 방식의 진입시킬 때의 취급. 이제 그래서 뭐 그 얘기 그냥 다 아시는 거죠? 어려운 거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식의 통신장치 말 그대로 그 통신 설비 그 무전기 같은 걸로 지나가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통신 설비 전용이 아니라 다른 통신 설비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산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중요한 통신 설비 쓰더라 이거지. 전용의 통신 설비 고장이 있을 때 일단 핸드폰 켜라 이거야. 핸드폰 켜라. 그 다음에 이제 통신식에 진입시키려 때는 관제 업무 종사자의 승인을 받아라. 다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도 통신식 같은 경우에는 통신식인데 그 지도표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근데 지도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다 옛날 거예요. 옛날 거다. 통표도 이제 하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지도표. 근데 지도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바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볼게요. 1패승 1매 다 한 번씩 보시고 지도통신 시행하는 구간에서 하나뿐이 되는 표, 둘이 되는 표가 제일 중요한 게 지도표야. 그리고 지도권이거든. 시험에 이거 바꿔서 내요. 최후의 열차 지도권, 나머지 열차 지도표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얘기 집중. 제가 하다가 그냥 넘어간 부분들 있잖아요. 혼자 공부하실 때는 다 한 번씩 보세요. 꼭. 왜냐면은 제가 싫어하는 거는 이거 쭉 다 읽는 걸 싫어해서 제가 넘어가는 거지. 그 제가 중요한 부분 짚어드리고 있긴 하지만 커트 80점이고 분명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다. 그래서 뭐 상식이잖아.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정거장명, 발행일자, 사용열차 번호. 근데 이 사용 구간이란 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권구라고 외웠어요. 사용 구간 나오면 지도권이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지도표에 기입돼야 될 사양이 아닌 것은 자 1번 정거장명, 2번 발행일자, 3번 사용열차 번호, 4번 사용 구간. 이해했죠? 그리고 이제 지도식인데 지도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것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후속열차를 이용할 때 아닐 때 이제 지도식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식을 시행할 때는 지도표 되게 비슷한 건가 봐요. 통신식, 지도통신식, 지도식 다 비슷하죠. 지령식은 달라요. 지령식은 관제사가 번호를 주는 겁니다. 운전명령번호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 관제사가 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만 믿고 가는 거예요. 말만. 전권, 전 책임이 다 관제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장치 정상일 때 폐쇄 구간, 열차 없음, 승인번호, 구방, 수행 구간, 운전속도, 승인번호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어장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공부하고 있냐면 우리 지금 폐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1번 폐색, 2번 제어장치, 세 번째가 시계. 근데 이제 제어장치 말 그대로 제어장치 ATC, ATS, ATP 자동차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뭐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 얘가 항상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S가 스탑, C가 컨트롤, ATP가 프로텍션. 근데 진짜 이거 저밖에 얘기 안 하는 건데 저는 이거 다 물어봤거든요. 다 물어봤어. 이런 사람이 없거든. 근데 보세요. 이게 진짜 옛날 거 ATS가 진짜 옛날 거. 이거는 그 여러분들 지하철 안에 그 속도의 제한이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 ATS는.
바깥에 있는 그 신호등만 보고 가는 게 ATS야. 신호등만. ATC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 그 차내에 신호가 뜨고. ATP는 이제 세 번째인데, 이게 제일 ATS가 ATP로 바뀌어요. ATC는 그냥 ATC대로 가고, 이게 꼭, 이게 옛날, 그 다음이 아니야. 1번이 3번 되려고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 구간들을 좀 실무 그냥 좀 이해되기 쉽게. 그래서 나는 ATC가 이제 굉장히 편하다. 자동차랑 똑같아. ATC가. ATP는 그게 계속 실시간으로 뭐 연동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래요. 지금 경춘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춘선. 사람 별로 안 타는데. 경강선이랑. 그리고 ATS는 1호선. 1호선이 1899에 주었어요. 1899. 일본에 의해서. 이해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제어장치.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의 현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산행열차와의 간격, 굴곡, 선로전환기 운행적 권능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냥 뭐 실시간 나타내준다고 아까 했죠, 제가 ATC. 그리고 정지시켜야 될 때는 이거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기능 시험 볼 때 이제 다 하실 건데 A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인데 갑자기 앞에 차 있다고 0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삐 되게 크게 소리 나면서 여러분이 1초 안에 제동을 안 잡으면 지가 알아서 세워버립니다. 앞에 차 있으니까. ATS 같은 경우에는 3초였나? 3초 이내에 제동을 4스텝. 제동 4스텝을 안 잡으면 서버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세워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계는 눈. 이제 다 한다 때 눈으로 보고 한다 이거지. 단선 구간일 때는 뭐 열심히 하고 눈으로 한다는데 뭐 얘기할 게 있나? 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저는 그냥 단지 전령이라고 외웠어요. 단지 전령.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폐색 구간 중에 시계 운전을 할 때 단선 운전이면 격시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틀려요. 그래서 단지, 지도격시법, 전령법. 전령법은 둘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격시법과 지도격시법이 물어볼 텐데 이것도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제가 사실 자꾸 잡법인데 일단 첫 번째 사실 이 수강생분들이 제일 뛰어나죠. 제일 뛰어나십니다. 훨씬 뛰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왕이 있는데 철도왕은 이제 코레일에서도 다녀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다녀봤는데 그 제가 모르는 건 다 모르는 듯이에요. 이 격시법 이런 게 진짜 오래된 거야.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격시 지도 격시. 근데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어. 봐봐. 단선이 그때 얘기했죠. 박치기 얘기했죠. 박치기 위험해. 진짜 위험하고 무서워. 근데 KTX는 이렇게 다녀. 그냥. 근데 이거 다 방법이 있죠. 안전해 사실. 기관사 하세요 여러분. KTX는 움직이는 그냥 탱크야 탱크. 아무튼 근데 이제 단순운전이 위험하니까 지도가 추가된 거야. 지도 격시법.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안 돼. 복선이면 뭐 앞에 솔직히 차 있으면 쓸 거 아니야. 얘가 일로 가고. 근데 지도 격시법 안 하면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간다니까. 위험하잖아. 그래서 아무튼 이걸 사용하기 전에는 차량이 없으면 확인해야 되고 한쪽 끝에 있는 정거장 신호소에서 해야 되고 지도격시법은 적임자를 파견하여 지도격시법은 이렇게 있으면 서로 연락하는 거래요. 그래서 지도표 있을 때는 이거 지도권 아니고 지도표 짝짝짝짝. 그리고 전력법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아까 한 2부에서 얘기했나 3부에서 얘기했나.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선로 고장 등으로 지도식 시행할 때 전력법 전압 불통일 때 다 잘 아시겠죠? 전력법에서는 1패석에 한 명만 있어라. 사공이 많아봐. 그럼 배가 산으로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전령법을 시행할 때는 전령자가 동승하지 아니하면 운전할 수 없다. 같이 운전시 타라 이거지. 그 다음에가 이제 철도 신호고요. 자 여기까지가 2부가 아니라 3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기출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철도 차량 운전결제 3부로 찾아있는 기출로 쉽게 배우는 철도왕입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의 D번이죠. 어, 단선 구간이 위험해서 라고 제가 이해를 드렸었고, 다 설명을 드린 분 있죠. 그 다음 문제는 2번. 멈추고 풀어보시면 답은 쉽게 2번입니다. 자연차통. 이게 꼭 앞을 잡아서 외우라고 했고,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상용이 아니라 대용, 상대. 대용 폐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도 통신식, 통신 지령식, 지자가 많이 좀 짧다라는 거. 그리고 3번 같은 문제가 이제 갑자기 물어보면 되게 헷갈린데, 이런 문제의 해답은 없죠. 하나하나 보시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D번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 이제 정답이 9번인데, 단선이 선이 하나라 그랬죠. 앞뒤가 다 움직이는. 근데 한쪽이 진행인데 한쪽이 정지가 아니면 둘이 부딪히겠죠. 그래서 박치기 하게 된다. 자, 4번. 차내 신호 회색식을 할 때 스탑. 빨간색 네모 4부 들으신 분은 알겠죠? 빨간색 네모 스탑 했는데 그게 정답은 D번이죠. 지상 장치하면서 우동이라고 말씀드렸고, 정지가 이제 A, B, C는 다 정지를 해야 되는데 차상 장치가 아니라 지상 장치 고장인데.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1, 2, 3, 4번 보시면, 자, 정답이 이제 헷갈리지만 이런 거 보면은 통표는 회색 구간 양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한 끝이었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데 잘 읽다 보면 근데 답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장 가서도 잘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방법밖에 없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정답 D번. 비슷하게 할 수 없다. 이건 너무 명백하니까 답이. 9번. 멈추고 풀어보시고 정답은 이제 지도표가 갖는 게 10번. 구간 열차 지도권이죠. 8번도 멈추고 풀어보시고 정답은 쉬운 거. 그래서 제가 앞글자를 따서 뭐라고 했죠? 단지 전령, 단선 지도격식법, 전령법. 어, 지도자가 붙은 거는 이제 단선이 더 위험하니까 라고 이해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지도 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동일 방향의 회색 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열차가 하나간인 경우에는 지도표를 교부하고, 연속하여 둘 이상의 열차를 동일 방향의 회색 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열차에 대해서는 지도표를 고부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OX? B 틀리죠. 최후의 열차에 대해서는 지도표, 나머지 열차가 지도권이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 3부의 시리즈 기출문제들이었고요. 어, 마지막 사담을 말씀드리자면, 어, 음, 어, 이런 철도 차량 운전 규칙, 그리고 안전법,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들이 사실 전 제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단 저는 노땅들이 찍은 거를 되게 안 좋아해요. 제가 그냥 그분들은 그냥 줄거리를 읽잖아. 법조문을. 뭐가 중요한지 얘기 안 해주고. 원래 강사의 역할은 공부할 범위를 줄여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얘기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자법을 싫어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다른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명문대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했어요. 회계사 공부도 했었고, 세무사 공부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제 호소력 있게 잘 전달되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강사들 별로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불친절하고. 저는 그래서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다 수강생분들이시니까 저를 채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 같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